마이애미의 추억. 65세의 건축가 조지는 은퇴 후 마이애미 해변가의 호화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아내와 사별 후 자식들은 모두 독립하여 멀리 떠나 살고 있었기에 마음 한켠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지는 리조트 바에서 이사벨라라는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습니다. 45세의 이사벨라는 이탈리아 출신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화가로 이혼 후 새로운 영감을 찾아 홀로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바텐더 존에게 특별한 칵테일을 주문하고 있었고, 조지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분위기에 묘한 끌림을 느꼈습니다. 무슨 칵테일을 주문하셨나요? 조지가 이사벨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블루라군이라고. 럼베이스에 블루 큐라소랑 파인애플 주스를 넣은 칵테일이 마이애미의 푸른 바다를 닮았죠. 이사벨라가 상큼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이애미 바다를 닮은 칵테일이라. 흥미롭네요. 조지는 이사벨라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칵테일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건축가로서의 삶과 은퇴 후의 여유로운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사벨라는 자신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이혼 후 겪었던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찾아 떠나온 여행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일에 매력을 느꼈어요. 건축은 제게 삶의 의미였죠. 조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림을 그리는 건 제 영혼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최근 영감이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이사벨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술가에게 영감은 생명과도 분명 이 여행이 이사벨라 씨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조지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이사벨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바텐더 존은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넌지시마를 건넸습니다. 두 분, 꽤 잘 어울리시네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존의 말에 조지와 이사벨라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해변을 산책하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다음 날, 조지와 이사벨라는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전날의 즐거웠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저녁은 정말 즐거웠어요. 이사벨라 씨와 얘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조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조지 씨와 이야기하는 건 정말 편안하고 즐거워요. 이사벨라가 화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뭐 할 계획 있으세요? 조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해변을 걷거나 수영을 할까 생각 중이었어요. 이사벨라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아트 갤러리에 가보는 건 어때요? 마이애미에는 멋진 갤러리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조지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예술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사벨라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이애미 시내의 여러 갤러리를 방문하며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을 나누었습니다. 조지는 건축가의 시선으로, 이사벨라는 화가의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며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공유했습니다. 이 작품, 정말 인상적이네요. 색감과 구도가 독특해요. 이사벨라가 한 그림 앞에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마치 건물의 구조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작가의 공간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조지가 덧붙였습니다. 갤러리 투어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해변가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조지 씨 덕분에 마이애미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사벨라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이사벨라 씨와 함께여서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조지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리조트로 돌아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진솔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지 씨, 혹시 내일 밤에 저와 함께 클럽에 가보지 않으실래요? 이사벨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클럽이요? 저 같은 노인네가 가도 될지 모르겠네요. 조지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저와 함께 신나게 춤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이사벨라가 조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사벨라 씨가 그렇게 말하니 거절할 수가 없네요. 좋아요. 내일 밤에 함께 가요. 조지가 이사벨라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밤, 조지와 이사벨라는 마이애미의 유명한 클럽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그리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사람들 속에서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클럽에 와보네요. 이렇게 신나는 곳인 줄 몰랐어요. 조지가 흥겨운 듯 말했습니다. 저도요. 조지 씨와 함께여서 더욱 즐거운 것 같아요. 이사벨라가 춤을 추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흘리며 춤을 추고 칵테일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럽에서의 밤은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며칠 후 조지는 요가 수업에 참여한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리조트 내 사우나를 찾았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던 중 누군가 사우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사벨라였습니다. 아, 이사벨라 씨, 어서 와요. 조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도 땀 좀 빼려고요. 이사벨라가 조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좁은 사우나 안은 두 사람의 체온과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벨라는 얇은 가운 한 장만 걸치고 있었고 조지는 수영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묘한 긴장감 속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꽤 덥네요. 이사벨라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땀이 비 오듯 흐르네요. 조지가 이사벨라의 가운 사이로 드러난 어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좁은 공간, 뜨거운 열기, 그리고 서로의 몸에서 느껴지는 열기가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사벨라의 가운 끈이 느슨해지며 어깨가 훤히 드러났습니다. 조지는 자신도 모르게 이사벨라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조지 씨, 이사벨라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사벨라 씨. 조지가 이사벨라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리듯 입술을 포겠습니다. 뜨거운 키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열정과 갈망을 확인했습니다. 사우나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벗어나 조용히 사우나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사벨라의 방에서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조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사벨라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사벨라 씨는 제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조지가 이사벨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조지 씨. 당신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어요. 알고 있었던 열정을 다시 찾게 해주었어요. 이사벨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서로의 삶과 아픔,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날, 조지와 이사벨라는 해변을 거닐며 여느 때처럼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일 때문인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 방에서 와인 한 잔 어때요? 이사벨라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저도 이사벨라 씨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조지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사벨라의 방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젯밤의 일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스럽게 아껴두고 서로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평생 건축가로 일하며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삶은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지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림에만 몰두하며 정작 제 자신의 행복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죠? 우리 남은 인생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봐. 그래요, 조지 씨. 우리 함께 행복해져요. 이사벨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잔잔한 음악과 은은한 촛불,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조지 씨, 저에게 당신은 특별한 의미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어요. 이사벨라가 조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사벨라. 당신을 만나고 제 삶은 다시 색깔을 찾았어. 잊고 있었던 열정과 설렘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조지가 이사벨라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와인잔을 내려놓은 이사벨라가 조지의 목에 팔을 둘렀고 조지는 이사벨라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이사벨라. 조지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조지. 이사벨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뜨겁게 입을 맞추었고 그날 밤 이사벨라의 방에서는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지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이사벨라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지는 이사벨라의 얼굴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걸까? 조지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조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부시게 푸른 마이애미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지는 지난 며칠간 이사벨라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모든 게 꿈은 아니겠지? 조지는 혹시라도 이 모든 게 꿈일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때 이사벨라가 잠에서 깨어 조지를 불렀습니다. 조지, 뭐하고 있어? 아, 그냥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조지가 이사벨라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거겠죠? 이사벨라가 침대에서 일어나 조지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두 사람의 눈빛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제 슬슬 떠날 준비를 해야겠네요. 조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이사벨라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챙기며 지난 며칠간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함께 갔던 갤러리, 클럽, 그리고 해변에서의 마이애미에서의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조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이사벨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리조트를 떠나는 날, 조지와 이사벨라는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이사벨라. 조지가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조지.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이사벨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쉬운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이사벨라. 조지 씨도요. 그리고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조지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이사벨라는 새로운 영감을 찾아 또 다른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조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이애미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 이사벨라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사벨라, 그녀는 지금쯤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고 있겠지? 뉴욕에 도착한 조지는 예전과는 다른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사벨라를 만나기 전에는 그저 무료하고 외로운 하루하루였지만 이제는 무언가 새로운 활력이 생겼습니다. 조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로서의 경험을 살려 마이애미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사벨라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조지는 이사벨라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추억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사벨라는 여행을 계속하며 새로운 영감을 얻어 작품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마이애미에서의 추억, 그리고 조지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조지는 이사벨라에게서 온 엽서를 한 장 받았습니다. 엽서에는 이사벨라가 그린 그림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지,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지금 파리에 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마이애미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지는 엽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벨라도 자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사벨라, 나도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보내준 엽서 고마워요. 당신의 그림을 보니 마이애미에서의 추억이 떠오르네요. 언젠가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조지는 이사벨라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엽서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며 만남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지는 자신의 그림을 모아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마이애미의 추억이었습니다. 조지의 그림에는 마이애미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이사벨라의 모습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조지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사벨라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움과 반가움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전시회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이사벨라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시회장을 나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다시 마이애미에서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사벨라, 당신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요. 조지가 이사벨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조지.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이사벨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조지는 뉴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사벨라가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서로의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고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의 짧은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조지와 이사벨라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마이애미를 찾아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을 추억하곤 합니다. 여기 우리 처음 만났던 곳이네요. 이사벨라가 리조트 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땐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죠. 조지가 이사벨라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이사벨라가 조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이사벨라. 당신은 내 삶의 빛이에요. 조지가 이사벨라에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이 지는 마이애미 해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갤러리에서 그들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조지의 건축적 시선과 이사벨라의 예술적 감각이 어우러진 그들의 공동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두 분의 작품을 보니 사랑과 인생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네요. 한 관람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의 삶과 사랑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조지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또 다른 관람객이 덧붙였습니다. 조지와 이사벨라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관람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갤러리를 거닐며 그들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정말 기쁘네요.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이사벨라, 당신은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어요. 조지가 이사벨라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하며 사랑하고 창조하며 살아가요. 이사벨라가 조지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사벨라, 우리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요. 조지가 이사벨라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갤러리 창밖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들의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어느덧 두 사람에게도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병상에 누워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사벨라,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조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요, 조지.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이사벨라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조지가 마지막 힘을 다해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린 꼭 다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이사벨라가 조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조지는 이사벨라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벨라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지, 안 돼요. 이사벨라가 오열했습니다. 조지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이사벨라는 조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며 장례식이 끝난 후 이사벨라는 조지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조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조지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조지가 마지막까지 그리던 그림이 이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이사벨라와 조지가 마이애미 해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벨라는 그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지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그림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사벨라는 조지의 뜻을 이어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조지의 그림과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사벨라는 책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조지를 떠나보낸 후에도 그와의 사랑을 간직하며 그가 남긴 유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조지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과 예술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헌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사벨라도 조지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지의 곁에 묻혔습니다. 두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헤어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이애미 해변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딘가에는 조지와 이사벨라의 영혼이 여전히 사랑을 속삭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저는 존입니다. 마이애미 해변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죠. 이 리조트는 아름다운 해변과 훌륭한 서비스로 유명해서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손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 기억에 남는 두 분이 계십니다. 바로 조지 할아버지와 이사벨라 아주머니입니다. 처음 조지 할아버지를 뵀을 때 저는 그저 은퇴 후 여유를 즐기러 오신 평범한 노신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쓸쓸함이 느껴졌죠. 그날 저녁 이사벨라 아주머니가 바에 들어섰을 때 저는 직감적으로 두 분이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질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사벨라 아주머니는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우아한 분이셨습니다. 그녀가 주문한 블루라군 칵테일처럼 신비롭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겼죠. 두 분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칵테일을 만들면서 두 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죠. 조지 할아버지는 건축가로서의 삶과 은퇴 후의 일상에 대해, 이사벨라 아주머니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이혼 후의 아픔, 그리고 새로운 영감을 찾아 떠난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저는 두 분이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지 할아버지와 이사벨라 아주머니가 함께 갤러리에 가기로 약속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죠. 마치 제가 두 분의 사랑을 이어준 큐피드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분은 와인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두 분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두 분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조지 할아버지가 요가 수업을 마치고 사우나에 가셨을 때였습니다. 이사벨라 아주머니도 사우나에 들어갔고 저는 두 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했습니다. 좁은 공간, 뜨거운 열기, 그리고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열정. 두 분은 분명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분은 이사벨라 아주머니의 방에서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걸 직감했죠. 그 후로도 저는 두 분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클럽에서 춤을 추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두 분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두 분을 보면서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분이 리조트를 떠나는 날, 저는 두 분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분은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꼭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두 분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우연히 조지 할아버지의 전시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시회의 주제는 마이애미의 추억이었죠. 저는 조지 할아버지가 이사벨라 아주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사벨라 아주머니가 전시회장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두 분은 오랜만에 재회했고, 저는 두 분의 재회가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이애미 해변의 리조트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조지 할아버지와 이사벨라 아주머니를 떠올리곤 합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는 제게 큰 감동을 주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하는 바텐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조지 할아버지와 이사벨라 아주머니가 다시 이곳을 찾아주시기를,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마이애미의 푸른 바다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조는 그들의 곁에서 영원한 큐피드로 남을 것입니다.